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모의 사막에서 푸른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현장입니다. 저는 사우디 농업기술개발청 소속 연구원 모하메드 압둘라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2년 전 사우디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사막. 농업 문제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단숨에 해결한 기적 같은 이야기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 과장됐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해결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우디 왕실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불모지 같던 사막에는 푸른 작물들이 자라고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에 식량 자급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편견과 회의로 시작했으나 결국 제 인생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의 교류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진정한 혁명의 기록입니다. 상상해보세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끊임없이 몰아치는 모래폭풍,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황무지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첨단 기술력, 유럽의 온실 시스템, 심지어 물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의 절수 농법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뒤집어 놓았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기술이 지금은 사우디 왕세자까지 그 기술을 무조건 가져오라고 직접 명령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나라가 오늘날 사우디의 미래를 짊어지는 핵심 파트너가 된 것이죠. 매일 아침 사무실 창밖으로 리야드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석유로 세계를 좌우하는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늘 한 가지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바로 식량 수입 보고서를 마주할 때였죠. 석유는 넘치는데 식량은 수입해야 한다니. 매번 이 모순적인 상황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GDP의 40%, 수출의 90%를 석유가 차지하는 에너지 제국이지만 우리의 자연환경은 너무나 극단적이었어요. 50도가 넘는 온도, 끊이지 않는 모래폭풍,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 이런 환경에서 작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리야드 외곽으로 차를 몰고 나가면 그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사막.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잔인한 풍경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검토하면 절망감만 커졌습니다. 미국의 관계 시스템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유럽의 온실 기술은 사막의 극심한 열기를 견디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의 절수 농법조차 우리의 환경에서는 실패했어요.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불빛처럼 빛나는 석유 시추탑.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사막 농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신만이 할 수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왕족 출신인 하산 청장은 평소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이라 긴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청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하메드,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조사해보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농업기술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삼성, LG 같은 전자제품과 현대자동차로 유명한 나라였지 농업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청장님, 한국이 농업 강국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미국, 네덜란드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산 청장은 단호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는 법이네. 한국은 그런 나라야.
국토의 15%만 경작 가능한 나라에서 어떻게 식량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보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죠. 마지못해 한국의 농업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의외의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국토의 15%만 경작 가능한 작은 나라였지만 초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도 농업 자동화에 성공했더군요. 특히 수경 재배와 AI 환경 제어 기술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기술들을 통해 한국은 기후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자료를 더 읽을수록 한국의 농업 기술이 단순한 농사가 아닌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의심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어갔고 직접 이 기술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산 청장에게 한국 방문을 건의했고 한 달 후 저는 사우디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서구를 잘 따라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도심의 고층 빌딩들. 표면적으로는 다른 현대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제 편견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생명체 같았죠. 초고층 빌딩을 지탱하는 내진 설계, 자체 환기 시스템, 환경과 조화를 이룬 도시 구조.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되고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롯데타워 전망대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을 때 그 감동은 절정에 달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디지털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풍경화였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공원들, 도심 속 녹지, 그 사이를 흐르는 교통과 인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지만 자연과의 조화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이 되자 도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지며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모습,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식당들. 사우디의 밤과는 전혀 다른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도시를 둘러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 관리 기술, 우리 사막에도 필요할지 몰라.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받은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유리 온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일반적인 온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바깥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온실 안은 완벽하게 제어된 환경이었습니다. 사막보다 더 극단적인 인공환경 속에서도 푸른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입니다. 온도, 습도, 광량,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층 높이의 선반마다 LED 조명이 켜져 있고 그 아래에서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수직 농장이었습니다. 사막보다 더 비좁고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이렇게 작물이 자라다니. 로봇팔이 자동으로 작물을 수확하고 포장까지 처리하는 모습은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한 연구원은 물 사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 농업보다 물 사용량을 98% 절약합니다. 공기 중 수분까지 포집하여 정수하고 사용한 물은 거의 모두 재활용됩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었습니다. 단 40제곱미터 공간,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방 하나. 크기에서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한다는 설명에 할 말을 잃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 테스트되어 모래 폭풍에도 견딘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영상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영상 속에서 사우디의 미래를 보았어요. 통제실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작물 상태, 성장률, 영양분 공급량, 에너지 사용량 등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관리되고 있었어요. 첨단 IT 기업의 관제센터 같았죠.
농장을 둘러보며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농업의 재정이야.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기 전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한 연구팀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녹아 있었죠. 연구팀 책임자인 김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의 핵심은 효율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국토도 작고 천연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왔죠.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인들이 한 방울의 물도 아끼는 정신, 재활용을 일상화한 문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효율을 철학으로 만든 삶의 태도가 이 기술의 근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구소에서 만난 한 젊은 연구원의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가뭄에 농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다고 했어요. 그 경험이 그를 스마트팜 연구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농부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술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연구소 벽에 걸린 자연을 극복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박사는 이것이 그들의 연구 철학이라고 설명했어요.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었죠.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는 김 박사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기술, 한국인의 삶이었군요. 기술보다 더 위대한 건 그 기술을 만든 국민의 태도입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저는 하산 청장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장은 즉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했고 6개월 후 사우디 외곽에 첫 시범 스마트팜이 구축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동 2주 만에 첫 위기가 찾아왔어요. 태양광 패널이 사우디의 극심한 열기로 과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실패의 반복인가?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문제 해결에 집중했어요. 결국 냉각 시스템과 차열막을 개선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죠.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였습니다. 또 다른 시험은 모래폭풍이었어요. 강력한 모래폭풍이 시설을 덮쳤을 때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수 필터와 밀폐 시스템 덕분에 내부 작물은 손상 하나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마침내 3개월 만에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등 다채로운 작물들이 수확되었어요. 사우디 땅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를 손에 들고 있자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수확 행사에는 왕실 고위층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채소를 맛보며 감탄했고 한 고위 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 미래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시범 사업 이후 정부는 대규모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100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사우디 역사상 가장 큰 농업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저는 스마트팜 기술 외교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단순한 연구원에서 국가 간 협력을 이끄는 위치가 된 것이죠. 이제 저는 한국과 사우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다. 새로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어요. 스마트팜은 기술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여성들의 농업 분야 진출도 확대되었어요. 특히 농업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농사는 실패한 자의 일로 여겨졌던 인식이 농업은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했죠. 대학생들이 스마트팜을 견학하러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도 한국 기술 배우러 유학 가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저는 그 자문위원이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배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우디의 미래였으니까요. 한국과의 협력은 농업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물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저는 한국을 오가며 협력 사업을 진행했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사우디를 방문해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깨달았습니다. 내 여행은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었구나. 한국 방문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우디의 스마트팜 성공 소식은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변국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시작했어요. 사막 위에 녹색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수입 채소가 아닌 자국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를 먹게 된 사우디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사우디산 토마토를 보며 사람들은 미소 지었어요.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시설을 넘어 국가적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스마트시티, 수처리, 에너지 등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기술과 비전은 그 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사우디에는 수백 개의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어요. 식량 자급률은 크게 향상되었고 일부 작물은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저는 이제 리야드 대학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막 위에 단순히 채소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심은 것이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막 위에 농장을 만든다는 것, 그것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기술로요. 하지만 지금 그 불가능은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넘쳤지만 기술은 없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지만 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에게 진짜 미래를 줬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초록빛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미래였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은 지금 사막에서 꽃 피우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막의 불모지를 푸른 초원으로 바꾼 한국 기술의 힘. 그리고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새로운 시각과 끈기로 가능해지기도 하는 법이죠. 국가 간의 기술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